안녕하세요. 정부정책 채널 TV입니다. 2024년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러가지 민생 안정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융거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제도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필요할 때 출금하거나 송금하는 등 다양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거래를 자주 하더라도 시행 중인 모든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은행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금한 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 예금한 모든 돈을 한순간에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개인정보 유출, 명예 도용 등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고 비대면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입니다.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는 소비자가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신규 대출, 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 거래를 시도할 때 이를 차단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피싱 범죄자가 시도를 하더라도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즉시 실행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신청 사실을 즉시 안내합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등 신규 여신 거래를 진행할 때 신용정보원에서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됩니다. 조회 결과 차단 정보가 확인되면 신규 여신 거래를 중지하고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됩니다.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확대 시행하며 거래 중인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방문 신청만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대리 신청과 비대면 신청도 검토 중입니다. 안심 차단을 신청한 후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에서 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해제 신청이 완료되면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합니다.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와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우려될 경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지급 정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19개사, 증권사 23개사, 제2금융권 7개 업권이 참여하고 있으며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영업점 등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됩니다. 신청 이후 지급 정지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는 소식입니다. 지원 금액을 기존보다 2배 더 상향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현행보다 더 확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금융 거래 중 하나가 계좌이체입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모바일 은행 앱을 통해 이체 업무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좌이체 업무를 볼 때 송금하려는 돈의 액수가 맞는지,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맞는지, 계좌번호나 입금 은행 정보가 틀린 것은 없는지 한 번씩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잘못 송금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0 하나만 더 붙여도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가 있습니다. 차고 송금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차고 송금 반환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5년 1월부터 한도 상향을 시행합니다. 현행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은 5천만 원인데 서비스 지원 대상 금액을 1억 원까지 상향합니다. 이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일치 한도가 1억 원인데 사고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개선되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수처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또는 서울 본사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을 해야 했는데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분들은 방문 신청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접수처가 서울 본사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자 분들을 위해 접수 창구를 서울 본사뿐만 아니라 지방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미리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고 송금이 발생하고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을 했지만 차고 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 가능한 차고 송금액입니다. 5만 원 이상의 금액이 해당되며 현행은 5천만 원까지이지만 내년부터는 1억 원까지 상향됩니다.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차고 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하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차고 송금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차고 송금 반환 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금융 거래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